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이전 세대와 다른 삶의 태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 결혼, 직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요즘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현대인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즉시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즉시 얻고 온라인 쇼핑으로 다음 날 물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서 빠른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즉시 해결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빠르게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즉석에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극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무한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결혼 상대를 찾는데도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 직업도 다양하며 생활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선택권은 한편으로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의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권이 많을수록 오히려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선택 후에도 다른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과거에는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려 노력했다면 현재는 무한한 대안이 있다는 착각 때문에 현재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내 행복이 최우선이다라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가치관 자체는 건전하지만 극단화될 경우 공동체 의식과 상호 의존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두 개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는 때로는 개인의 즉각적인 욕구나 편의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극단적 개인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이러한 타협과 양보를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제약을 견디기보다는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 특히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경제적 의존 때문에 불행한 관계를 지속해야 했던 과거의 상황보다는 훨씬 건전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꿔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은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더 쉽게 떠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면 현재는 그러한 필수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자유이지만 동시에 관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확대 가족, 지역 공동체, 종교 공동체 등이 강력한 사회적 지지 체계 역할을 했습니다. 부부간 갈등이 생겨도 주변의 어른들이 중재하고 지혜를 나누며 관계 회복을 도왔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관계 지속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며 종교적 영향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켰지만 동시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이는 포기를 더 쉬운 선택으로 만듭니다. 현대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완벽한 사랑, 운명적 만남, 갈등 없는 관계에 대한 환상을 조장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사랑은 항상 낭만적이고 갈등이 있어도 쉽게 해결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 기대는 실제 관계에서 직면하는 일상적 갈등과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상적 관계와 현실의 간극이 클수록 현재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포기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과 양육 환경은 학업 성취에는 집중하지만 감정 조절이나 갈등 해결 같은 사회적 기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어려운 감정을 다루거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분노나 실망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건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해결책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깊이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성장 배경, 꿈과 두려움을 알아가는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계를 끝내는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보는 관점입니다. 미디어가 조장하는 비현실적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너무 체념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기대와 이상적 기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 중 하나는 효과적인 소통 능력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력은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좋은 소통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비난이 아닌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제 해결에 집중하되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완벽한 해결책보다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명상, 운동, 호흡법 등을 통해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감정을 건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시성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인내와 끈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와인이 숙성되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듯 관계도 시간을 통해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닌 지혜로운 인내가 필요합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고 서로의 노력이 있으며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관계에서 인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상습적인 폭력이나 중독, 지속적인 배신 등이 있는 관계에서는 인내보다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의미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때로는 개인적 불편을 감수하고 타협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결혼도 두 개인의 결합이 아닌 두 가족, 두 공동체의 만남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 관계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갖자는 뜻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양가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웨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은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 마인드셋보다는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노력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한 사람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양쪽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부 상담사, 가족 치료사, 심리 상담사 등의 전문가들은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상담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은 치료의 개념보다는 예방과 향상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정기검진을 받듯이 건강한 관계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점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좋은 파트너인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가?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적 성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독서, 취미, 운동, 친구 관계 등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나 가치를 갖는 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함께 키우고 싶은 자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가정의 모습, 함께 추구하고 싶은 사회적 가치 등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일시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관계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발견할 때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환을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조건적인 인내나 맹목적인 관계 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한 포기와 지혜로운 결단을 구분하는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았는가? 서로의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는 유지되고 있는가?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장기적 행복과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은 여러 복합적 요인들의 결과입니다. 이를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 보다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려움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는 가능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도 무조건적인 희생도 아닌 균형 잡힌 지혜입니다.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도 귀하게 생각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비현실적 기대에 매달리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